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자기 자신과 싸우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잠시만 더라는 유혹에 다시 이불 속으로 숨어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 짧은 순간도 사실은 싸움입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이성과 조금만 더 자고 싶다는 욕망 사이에서 벌어지는 작은 전투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싸움은 의외로 남과의 갈등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진짜 치열한 싸움은 대부분 우리 안에서 벌어집니다. 회의 중에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꾹 참고 삼킬 것인지, 아니면 순간의 감정을 못 이기고 뱉어버릴 것인지, 운동을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소파에 몸을 던져버릴 것인지, 다이어트를 다짐했는데도 달콤한 케이크 한 입의 유혹 앞에서 망설였던 순간이 있지 않나요? 이처럼 삶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기 자신과 벌이는 작은 전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큰 전쟁이나 역사적 투쟁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사실 그 거대한 사건보다 일상 속 아주 사소한 선택들입니다. 알람을 끄고 일어날 것인가? 다시 눕는가? 공부할 것인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더 볼 것인가?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쌓여 결국 우리의 성격을 만들고 습관을 만들고 인생을 빚어내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한마디만 하면 속은 시원할 것 같은데 그 한마디가 상대를 크게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 말을 해버린 경험. 그 순간 우리는 충동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하고 싶은 걸 참아내고 해야 할 일을 선택했을 때 찾아오는 작은 성취감. 그건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순간입니다. 사실 이런 싸움은 누구나 합니다. 학생은 공부와 게임 사이에서 싸우고, 직장인은 휴식과 업무 사이에서 싸우며, 부모는 자기 욕구와 자녀를 위한 헌신 사이에서 싸웁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싸움은 있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입장만 고집할 것인가? 결국 우리의 하루하루는 크고 작은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싸움은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안의 게으름과 욕망은 언제나 고개를 들고, 내 안의 충동은 틈만 나면 나를 끌고 가려 합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이 싸움이 있기에 우리는 성장합니다. 만약 이런 내적 싸움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긴장도, 성찰도, 성취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나 자신과 싸워 이겼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결심했는데 친구가 맛있는 음식을 먹자고 권할 때 흔들리면서도 끝내 거절한 순간, 그 순간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경험입니다. 또 피곤해서 그냥 넘길까 싶었던 일을 끝까지 마무리했을 때 그 작은 완성감은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반대로 계속 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작은 충동에 자꾸 무너지고 순간의 쾌락에만 끌려다닌다면 결국 큰 싸움에서 맞설 힘을 잃게 됩니다. 게으름에 져버린 하루하루가 모이면 어느새 삶 전체가 게으름에 잠식되듯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싸움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삶의 전쟁터를 자각하는 순간 비로소 삶은 의식적인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마 수많은 내적 전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일어나야 할 때 눕고 싶은 마음,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싶은 충동, 사랑해야 할 순간 화를 내고 싶은 본능. 그 모든 순간이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누구도 대신 싸워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서야 할 자리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으신가요? 작은 싸움이지만 그 속에 삶의 무게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 싸움을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강해지고 조금 더 자유로워지며 조금 더 자신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투쟁이다. 이 짧은 한마디는 인생 전체를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투쟁은 단순히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외적 싸움이나 사회적 경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이라고. 스토아 철학은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야 하는 삶의 고통과 혼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할 것인가를 다룹니다. 그들은 현실 세계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날씨를 바꿀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없고 운명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태도와 반응입니다. 그렇기에 스토아 철학은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투쟁은 곧 자기 내면을 지키고 단련하는 싸움입니다. 쉽게 화내고 싶은 마음을 다스리고 욕망이 끌어당길 때 절제하고 불운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반드시 싸워야 할 가장 큰 전쟁터이지요. 하지만 내면의 싸움에도 크고 작음이 있습니다. 작은 싸움은 순간적인 충동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욱해서 상처 주는 말을 내뱉는 것, 배고프지도 않은데 눈앞의 음식을 참지 못하고 손을 뻗는 것, 혹은 피곤하다며 중요한 일을 미루는 것. 이런 건 단지 작은 충돌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싸움에 자꾸 치다 보면 우리의 내면은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큰 싸움에 맞설 힘을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큰 싸움은 우리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벌어집니다. 자기 절제를 통한 인격의 성숙, 불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의지력, 책임감을 감당하는 용기. 이런 건 단순히 순간의 기분을 넘어서 인생의 큰 방향을 좌우하는 싸움입니다. 작은 싸움에서 단련된 내적 힘은 결국 큰 싸움에서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반드시 맞닥뜨려야 할 중요한 순간은 의외로 거창하지 않습니다. 시험 공부를 미루고 게임을 켜는 순간, 지갑 속 카드를 꺼내 불필요한 소비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순간, 관계에서 자기 고집을 꺾고 양보할지 아니면 계속 우길지 결정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삶의 전쟁터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피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사가 투쟁이며 고투이다. 사랑과 삶을 매일같이 정복해 차지하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고통 찬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내적 싸움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은 그에 걸맞은 노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진짜 우정은 순간의 갈등을 견뎌낸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진짜 사랑은 욕망과 이기심을 넘어 서로를 지켜낸 사람들에게만 열립니다. 진짜 성취는 게으름과 반복적인 유혹을 물리치고 끝내 완성해낸 사람들의 몫입니다. 내적 싸움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며 동시에 모든 의미 있는 성취의 조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싸움을 더욱 어렵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즉각적인 쾌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만 켜면 끝없는 영상이 흘러나오고 SNS는 다른 사람의 화려한 일상을 보여주며 우리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소비 사회는 매 순간 이걸 사야 행복해진다는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더 자주 서게 됩니다. 책을 읽을 것인가? 스마트폰을 잡을 것인가? 잠깐 산책을 나갈 것인가? 소파에 들어 누울 것인가? 누군가의 자극적인 말에 즉각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잠시 멈추고 생각할 것인가? 이런 일상의 사소한 선택들이 결국 내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외부 세계를 탓하지 말고 내 안의 충동을 다스리라고. 세상은 언제나 혼란스럽고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의 내면만은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내면의 전쟁터에서 이겨낸 사람만이 삶의 주인이 됩니다. 내면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은 단순한 자기 통제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고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외부 상황에 무너지지 않는 자유.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는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유는 곧 욕망의 노예가 되는 길입니다. 진짜 자유는 욕망을 거슬러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얻어집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해내는 힘,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힘. 이것이 내적 투쟁이 선사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삶을 돌아보면 우리를 진짜로 성장시킨 순간은 대부분 고통과 싸웠던 경험이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포기하고 싶었던 밤을 견뎌낸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관계를 지켜내려 애썼던 순간,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던 순간, 이 모든 순간이 내적 투쟁의 결과입니다. 충분한 내면의 투쟁을 거치지 않고서는 삶에서 중요한 어떤 것도 수확할 수 없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적 교훈이 아니라 삶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꽃은 씨앗이 흙을 뚫고 올라오는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피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적 투쟁의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삶의 깊이와 의미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이 싸움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내적 전쟁터를 지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괴로운 짐만은 아닙니다. 그 싸움 속에서 우리는 단단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성숙해집니다. 그러니 오늘도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싸움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과거와는 또 다른 싸움터를 우리 앞에 펼쳐놓습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했던 삶은 투쟁이다라는 말은 이제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도 쇼핑몰의 광고 문구에서도 우리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흔드는 알림음 속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열면 무한히 이어지는 영상과 사진이 있고 SNS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여주며 우리 안에 비교와 열등감을 일으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지금 사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메시지를 쏟아내며 순간의 소비를 부추깁니다. 음식 배달 앱은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손쉽게 욕망을 채워주고 드라마와 영화는 끝없는 다음 편으로 우리를 붙잡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편리함이지만 그 안에는 늘 작은 싸움이 숨어 있습니다. 책을 읽을까? 영상을 하나 더 볼까? 운동화 끈을 맬까? 아니면 소파에 그대로 누워 있을까? 불필요한 지출을 참을까? 아니면 오늘만이야 하며 카드를 꺼낼까? 순간순간 우리는 이런 선택 앞에 서게 되고 그 선택은 곧 내적 투쟁의 결과물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싸움이 단순히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싸움에서의 선택이 쌓여 결국 우리의 인생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번의 게으름이 내일의 게으름을 부르고 오늘 한 번의 충동적 소비가 내일의 빚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오늘 작은 절제가 내일의 성취를 낳고 오늘 한 번의 인내가 내일의 자유로 이어집니다.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내적 투쟁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눕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세울지, 화가 나는 순간 말을 삼킬지, 유혹적인 광고 앞에서 멈춰 설지는 오롯이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절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주인이 됩니다. 현대적 맥락에서 내적 투쟁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덜 누워있고 조금 더 읽어내는 싸움,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경청하는 싸움, 조금 덜 쓰고 조금 더 남기는 싸움.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결국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생각해보면 내적 투쟁이 없는 삶은 겉보기엔 편할지 몰라도 사실은 공허합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다 보면 순간의 쾌락은 누릴 수 있지만 깊은 만족과 성취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불편을 감수하고 순간의 충동을 눌러내며 자기와 싸우는 시간을 보낸 사람만이 진짜 의미 있는 삶을 맛볼 수 있습니다. 충분한 내면의 투쟁 없이는 삶에서 중요한 어떤 것도 수확할 수 없다. 이 말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옵니다. 수많은 유혹과 자극이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내적 싸움은 더 자주, 더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결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단련시키고 자유롭게 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싸움 속에 계신가요? SNS를 잠시 덮고 책을 펼치는 싸움일 수도 있고 충동적인 말 한마디를 참는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의 현장에서 도망치지 않고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은 투쟁이지만 그 투쟁 속에서만 우리는 진짜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삶을 하나의 전쟁터로 비유하며 그 속에서 벌어지는 내면의 싸움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충분한 내면의 투쟁을 거치지 않고서는 삶에서 중요한 어떤 것도 수확할 수 없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자의 충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미 삶 속에서 체험한 진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순간들은 언제나 어떤 고투 끝에 찾아왔습니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때 그 뒤에는 수많은 게으름과의 싸움이 있었지요. 중요한 일을 끝까지 마쳤을 때 그 뒤에는 미루고 싶은 충동과의 긴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를 지켜냈을 때 그 뒤에는 오해와 분노를 견디며 화해를 선택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결국 내면의 싸움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왜 꼭 필요할까요? 내면의 싸움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흔들고 시험합니다. 예기치 못한 불운, 예상치 못한 실수, 불가피한 상실이 찾아옵니다. 만약 우리가 내면을 단련하지 않았다면 그런 순간에 쉽게 무너지고 말겠지요. 그러나 작은 싸움에서 조금씩 이겨낸 사람은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되 꺾이지 않습니다.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투쟁은 괴로움이 아니라 더 큰 자유를 얻는 길이라는 것을. 내면의 싸움은 또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욕망에 끌려다니는 삶은 언뜻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욕망의 노예가 되는 길입니다. 반대로 내 안의 충동을 다스릴 줄 알게 될 때 우리는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이며 불교의 가르침이 전하는 해탈과도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순간의 화를 억누르는 작은 싸움, 게으름을 떨쳐내고 몸을 일으키는 작은 싸움, 불필요한 욕망을 잠시 미루는 작은 싸움. 이 사소해 보이는 투쟁들이 모여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어 갑니다. 싸움을 피하려는 순간 삶은 공허해지고 싸움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깊어집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내적 싸움에 직면하고 있는가? 그 싸움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싸움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완벽히 이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망치지 않고 맞서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분명 힘겨운 전쟁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여러분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성장을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면의 싸움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적이 아니라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키워내는 스승입니다. 오늘도 어쩌면 작고도 큰 싸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싸움 속에서 한 걸음만 나아가 보세요. 그것이 쌓여 언젠가 돌아보면 그 길이 곧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한 발자취가 될 것입니다.